11.6절 적분 영역의 구분 및 매개 변수화입니다. 즉 적분하고자 하는 영역을 우리가 어떠한 다른 매개를 이용해서 변화하겠다, 변수화하겠다. 자, 11.6의 2 곡선의 매개 변수화. 자, 무슨 말이냐면 곡선이 있어요. 그럼 이 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정역의 변수가 두 개죠. 그럼 얘를 변수 한 개짜리로 어떤 t라는 문자를 매개로 해서 표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C를 Rn 안에 있는 끊임이 없는 곡선이라고 하자. 연속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자, 연속함수의 상이 C와 일치하고 AB의 내부 영역이 AB에서 1대1 함수이면 함수 X를 C의 매개 변수화라고 부른다. 곡선 C에 대하여 어떤 매개 변수화가 존재하면 제 매개 변수화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매개 변수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곡선 C에 대해서 어떤 매개 변수화가 선택되면 CX 또는 간단히 C를 매개 변수화된 곡선이라고 하고 정의역 AB를 매개 변수 곡선이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원을 표현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쓰죠. 그쵸? 그럼 여기는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치환하겠냐면, 지금 요 사이각을 t라고 놓고 x를 코사인 t, y를 사인 t라고 놓는다면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는 1이 돼서 요 식을 만족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원을 우리는 t라는 매개 변수로 표현하는데 x를 코사인 t, y를 사인 t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벡터처럼. 그래서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다?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야지만 원 전체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 다음 또는 제매개 변수화. 그러니까 또는 여러 개로 변수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 말고 우리 책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냐? 자, 요렇게 하겠대요. 즉 x를 루트 1 더하기 t 제곱분의 t, y를 루트 1 더하기 t 제곱분의 1로 놓고 보면 정리를 하면 1 더하기 t 제곱분의 t 제곱 1 더하기 t 제곱분의 1이니까 얘가 1이 되죠. 즉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을 만족해요. 그럼 얘를 벡터처럼 표현을 하면 이 원은 xt 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t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매개 변수화 시킬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쓸 거는 원이랑 그 다음 여기 3번 헬릭스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지금 여기에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이 1인 원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기둥의 옆면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면을. 기둥을 감싸면서 쭉 올라가는 이런 곡면을 어떻게 표시하겠느냐. xy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코사인 t, 사인 t 이 값만큼 z값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t 이렇게 표시해 주겠다. 그쵸?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곡선 C에 대하여 매끈한 매개 변수가 존재하면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C를 매끈한 곡선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매개 변수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면을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곡면이라는 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 두 개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그냥 예를 들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로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공면이 있어요. 자, A. 그럼 실제 이 공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가 f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쵸? 그러면 요 이변수 함수를 나타내 준 게 요 공면이에요. 그럼 우리는 x를 u, y를 v라고 해서 이 공면의 방정식을 x, u, v 순석상 3개의 벡터로 uv, u제곱 더하기 v제곱. 그러면 uv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정의역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2인 원까지 요 영역 안에서 요 공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UV의 범위니까 U제곱 더하기 V제곱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요 밑면의 영역 전체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요 UV만 가지고 요렇게만 써놓고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요 공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매개변수 표현이 먼저 나와 있는데 얘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zet은 x제곱 y제곱이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고 절대값 y가 1보다 작을 때 매개변수로 표현하여라. 그럼 그냥 가장 노멀한 게 x는 u, y는 v로 표시해서 uv 3개의 순서쌍으로 u, v, u제곱 마이너스 v제곱. 그럼 u의 범위가 1보다 v의 절대값이 절대값이죠.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UV로 표시를 하는 거고,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써먹는 거는 극좌표계로 변환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정의역이 3차원인 경우에 지금 변수가 3개짜리인 경우, 즉 예를 들어서 39번 같은 경우는 이게 9가 있어요. 그 다음 이 9가 있는 경우에 구면 좌표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화를 하고, 또는 아까 헬릭스 같은 경우 말고 원기둥인 경우는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아까 헬릭스도 사실은 우리가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구면 좌표계,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것은 일반적인 UV도 있기는 하지만 구면 좌표계 또는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화 시키는 것을 앞으로 많이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39번은 각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선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곡선을 매개 변수로 표현했어요. 변수 하나짜리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배울 건 뭐냐면, 자,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여러 적분은 주어진 함수를 x축 위 또는 xy 평면 위에서 적분, x축 위나 평면 위에서 적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밀도가 일정치 않은 구부러진 철사 또는 철판의 전체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밀도 함수를 철사 또는 철판 위에서 적분하여야 하듯이 직선 및 평면을 벗어나 곡선이나 공면 위에서 적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곡선에서 적분하는 경우는 선적분, 공면에서 적분하는 경우를 면적분이라고 하고, 자, 2절에서는 자, 벡터장을 배우기 전에 이걸 왜 하냐면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과 면적분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 장에서는 벡터 함수의 선적분과 면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은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과 면적분이에요. 다음에는 벡터 함수의 선적분과 면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선적분. C를 Rn 안에서의 곡선이라고 하고 F를 C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C를 매개 변수화, 변수 한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C를 매개 변수화 시키고 그 영역에서 그 매개 변수화 시킨 각각의 영역에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선적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라고 나오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고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11.43 C가 매끈한 곡선이고 F가 C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라고 하자. C의 임의의 매개 변수하 X는 XT, 그 다음에 F의 C 위에서의 선적분은 다음과 같은 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쓰겠냐면 인테그랄 C에서 Fx ds인 경우에 a, b, 즉 매개 변수로 다 표현하겠다 하면서 얘를 이렇게 변수화 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치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환하는 과정에서 요게 생겨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겨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곡선 C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로 주어진 원일 때 선적분을 계산하여라.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곡선 C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라는 원이고 우리가 적분해야 될 함수는 2x 더하기 y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곡선을 매개 변수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원의 방정식이니까 범위는 xt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죠? 코사인 t, 사인 t로 썼고 t의 범위는 2파이까지 0에서 그 다음 찾아야 될 게 x'의 t.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에 x'의 t라는 건 각각의 성분을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가 되겠어요. 그 다음 이거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루트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t의 제곱이니까 얘는 1 여기까지 찾았고 그 다음 이제 f 얘를 찾아야죠. 그럼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니까 2x 더하기 y 얘는 어떻게 바뀌겠느냐 2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 그쵸? 그럼 이제 마무리 적분하러 갑시다. 그럼 인테그랄 C에서 S라는 건 0에서 2파이까지 2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곱하기 1에 DT가 되겠어요. 그쵸? 그럼 실제로 얘를 적분하면 2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니까 정리하면 0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얘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그럼 얘처럼 매끈한 곡선이 아니다. 이렇게 곡선이 조각조각 나 있다. 이런 경우에 자, C를 조각조각 매끈한 곡선이라고 한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 구간을 자릅니다. C1, C2, C3. 그래서 얘 계산하고 여기에서 선적분하고 여기에서 선적분하고 여기에서 선적분해서 더해주면 돼요. 아셨죠? 자, 얘가 무슨 말이냐? 곡선 C가 0,0, 1,0, 0,1에 있는 삼각형일 때 성적분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풀어봅시다. 예제 11.45. 그럼 지금 정의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0,0, 1,0, 0,1 이 삼각형의 선이에요. 이게 C 얘가 C고 이변수 함수는 x제곱 더하기 y 그래서 인테그랄 C F 여기 함수를 그냥 바로 넣읍시다. x제곱 더하기 y를 계산하여라.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곡선을 매개 변수화 시켜야 하는데 지금 얘가 3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 자릅시다. 자, 그럼 어디? 여기 영역을 C1, 여기를 C2, 여기를 C3라고 하면 C1은 어떻게 생겼냐면 X, 아이고 가로 잘못 쳤어요. XT T, 0. Y좌표는 0이고 Y 값은 항상 0이고 X 값을 T라고 놨어요. 그럼 T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그 다음 여기 지금 실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어서 C2는 어떻게 놨냐면 Y의 값을 T로 놨어요. 뭐 X를 T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Y의 값을 T로 놓으면 X의 값은 1-t가 되고 T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T의 범위를 0, 1로 잡느냐고 X의 범위, Y 값을 T로 놨어요. 그럼 여기 C3 XT, 그럼 얘는 요 라인이니까 X 값은 0이고 Y 값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1-t. 그쵸?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 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t,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0에서 1까지. 그럼 이제 원래 색깔로 갑시다.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것도 구해야 되죠. 얘 계산하면 1,0 1 t는 마이너스 1의 1, 크기는 루트 2, 0,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표현해야 되겠죠. 함수를 어디다가 쓸까요? 자, 옆에다 쓰면 좋은데 지금 옆에다 쓸 자리가 없어서 그럼 여기다가 쓸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지금 C1 영역에서는 x가 t, y가 0이니까 여기서는 함수가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t 제곱 더하기 t. 그 다음 C3 영역에서는 1-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결론적으로 이제 적분하면 0에서 t까지 t 제곱 곱하기 1의 dt, 아이고 여기가 1까지죠. t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니까 그 다음 C2 0에서 1까지 1-t 제곱 더하기 t에다가 루트 2를 곱해서 dt, 그쵸? 그 다음 C3 영역, C3 영역은 0에서 1까지 1-t의 1 dt, 그쵸? 그래서 얘를 직접 정리해서 적분을 쭉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6분의 5 더하기 5 루트 2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점씨가 곡선 3개, 조각조각 매끈한 곡선일 때에 어떻게 적분하는지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면 곡선의 길이를 계산할 때 써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곡선에서 우리가 선적분하고 있죠. 곡선에서 어떤 스칼라 함수를 적분하고 있는데 그 곡선에서 2를 선적분하면 그 곡선의 길이가 나오겠다. 아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따름 정리 11.46. 어떤 곡선 C가 매끈한 곡선이고 얘를 매개와 변수했을 때 이 C의 길이는 2를 선적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제 47번. 매개 변수와 곡선 C가 코사인 T, 사인 T.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헬릭스라고. 즉 지금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반지름이 1인 원기둥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이렇게 타고
옆면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곡선을 뜻하는 거죠. 그럼 범위 이렇게 한 바퀴예요. 곡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 금방 배운 거 C에서 2를 적분하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X'의 T를 찾고, 그쵸? 그 다음 프라임 T의 크기, 그럼 루트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니까 루트 2. 그럼 T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니까 2의 dt. 그럼 루트 2t의 0에서 2파이까지 2 루트 2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면적분. 어떤 공면 위에서 적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칼라 함수를. 그럼 사실 얘도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적분하면 이 적분의 정의가 이제 시그마 리미트로 정의가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시그마와 리미트로 적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 어떤 방법으로 적분하는지 정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가 R3 안에서 매끈한 공면이고 F가 S 위에 정의된 연속 함수라고 하자. X의 임의의 매개 변수 XUV 그 다음 그럼 F의 S 위에서의 면적분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요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뭐냐면 여기 왜 생기냐면 늘 말했듯이 우리가 그 이중적분과 삼중적분의 치환적분 할 때 그 생겼던 것처럼 얘도 역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공면을 UV라는 매개 변수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즉 치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적분 변수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적분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공면 S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 그 다음에 Y는 0에서 1 원기둥일 때 이 원기둥에서 이 함수를 면적분하래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정의역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이고 아이고 여기가 0이 아니죠? 1이고 그 다음 x, y, z은 어떻게 생겼다? y로 생겼다. 그럼 이제 이 변수 두 개짜리로 얘를 매개 변수화 시킬게요. 지금 여기니까 지금 얘는 y를 생각하지 않으면 xz로 가지고 있는 원기둥이니까 아니 원으로 생각해도 되죠? 세타와 t로. 그래서 y는 t로 바꾸고 x는 코사인 세타, y는 y가 아니죠. z는 사인 세타로 바꾸도록 하겠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 t 사인 세타가 되고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 t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x 세타. 그럼 얘 뜻은 뭐였냐면 세타로 편미분하는 거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 0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얘는 t로 편미분이니까 0, 1, 0이 되겠죠. 그럼 x 세타의 얘는 뭐냐면 두 벡터의 외적이었어요. 자, 그럼 써봅시다. 2원, 2투, 2쓰리 표준 단위 벡터를 쓰고 마이너스 사인 0 코사인 세타 0, 1, 0 그쵸? 그럼 우리 사루스를 써봅시다. 사루스를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 곱하면 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도 0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3에 아니죠. 자, 순서를 바꿔 씁시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2, 3 그 다음 이렇게 곱하고 그럼 이거 더한 걸 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또 0 되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2원 그쵸?
그럼 실제로 남는 거는 뭐가 남죠? 실제로 남는 거는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의 크기는 x 세타, 이 외적의 크기는 1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처음에 좀 넓은 데 가서 할 걸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요까지 찾았고,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이제 함수를, 요까지 다 찾았고, 함수를 매개 변수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얘가 y였으니까 그냥 t. 그쵸? 그럼 이제 가봅시다. 자, t를 적분할 거고, d 세타, dt. 세타를 먼저 적분할게요. 왜냐면 이 변수가 t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타는 2파이까지, t는 0에서 1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이중 적분하면 돼요. 얘를 세타로 적분하면 t 세타 0에서 2파이까지, 지금 세타가 변수니까 2파이 t가 되겠죠. 그럼 다시 0에서 1까지 2파이 t dt 하면 얘는 뭐가 돼요? 파이 t 제곱에 0에서 1이니까 파이. 그쵸? 이렇게 적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처럼 조각조각 난 매끈한 곡면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조각조각 난 매끈한 곡면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그 조각조각의 곡면에서 적분을 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요거 가지고 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곡면에서 1을 이중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다? 곡면의 넓이가 나오겠다. 자, 그럼 하나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매개 변수화된 영역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영역도 이렇게 줬어요. 그럼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중적분을 앞에서 그러니까 면에서의 그 한 것처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게 요거니까 차례차례 갑시다. xu u로 편미분. 그럼 여긴 1. 여기를 u로 편미분하면 1. 얘도 1. 얘도 1. 그래서 xu는 1, 1, 1. 그럼 xv. v로 편미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1, 2,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외적. 그럼 2원, 2, 2, 3, 1, 1, 1, 1, 2, 마이너스 1. 그쵸? 그럼 사루수를 써도 되고 소행유식을 써도 되고 해서 계산해서 절대값, 크기, 절대값이 아니죠. 이 외적의 크기를 계산했더니 루트 14가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주어진 평면의 넓이는 이렇게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예제 53번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예제에다가 53번까지 추가로 해서 자세하게 계산을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